Please welcome Shantanu Narayan. 자, 이렇게 시작하는 어도비 맥스 행사를 매년 그 10월 정도에 LA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직접 가보셨거나 혹은 뭐 온라인으로 몇 년 전부터는 하고 있으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여러분들 이런 이펙트 효과들을 이용해서 영상들도 많이 만드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이번에 영상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는 뭐 전 세계 화두죠. 챗GPT를 넘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어느 벤더사나 어느 기업들이나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이나 창작자 분들은 이거를 이제 같이 친구 삼아서 같이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했고, 파이어플라이를 어떻게 어디에 적용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말을 혹시 생성형 AI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제너레이티브 AI, 어도비가 만든 생성형 AI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일어날 때는 뭐 10년, 15년 주기로 일어나게 되는데, 뭐 맥키토시 나오고, 웹브라우저 나오고, 아이폰 나오고, 뭐 이런 인터페이스 변화가 있었던 혁신의 세대에 걸쳐 있으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챗GPT로 22년도에 이렇게 자연어로 대화하는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치나 기존의 웹 브라우징 하는 검색 방법이 아니라 자연어로 실제로 챗GPT나 그 외에 AI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검색해서 링크 개념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뭐 서비스 컨텐츠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는 이 인터넷 프론트는 검색부터 화면들 보시면 이런 화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넥스트 포탈 탄환을 위해서 AI 지금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바드, 뭐 네이버의 클로바 X, 카카오 브레인, 니튼이라는 회사도 있죠. 새로 떠오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애플도 GPT 시장에 내년에 뛰어들겠다고 했고, 뭐 아마존의 베드룩, 메타는 이미 벌써 출시를 했죠. MS와 손잡고 코파일럿이 9월 26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링크로 나열돼서 검색되어서 우리가 하이퍼링크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화면들이 이제는 바로 생성형 검색을 통해서 바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이러기 위해서 조용히 IT 건물들은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성형 AI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출시가 됐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생성형 AI는 지금 아래쪽에 표시를 보시면은 21년부터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기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현재까지 출시된 AI, 생성형 AI를 보면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리도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뭐 미드저니 뭐 여러 가지 이마진 뭐 각 벤더사에서 각각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도비에서 출시한 거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이어플라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거는 기존에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통해서 자연어를 통해서 뭐 PPT도 만들어주고 뭐 이력서도 만들어주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 제공되는 것들을 만나보셨다면은 얘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해주는, 어도비는 3D까지 생성을 해주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거는 벡터를 생성해주는 젠 AI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비디오 편집 시장이 바뀌고 있고, MS 코파일럿이라는 게 9월 26일에 출시한 걸 혹시 아시나요? MS 모든 제품에, 빙이며 뭐 MS 오피스 365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겼고, 클립 체프나 뭐 동영상 자동 작성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MS, 구글, 뭐 어도비 전부 다 상업화를 위해서 지금 젠 AI 시장에 뛰어든 상태고 지금은 초기지만 이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가 아니라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시향 같은 거나 마케팅 SNS 홍보 자료들을 이미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서 생성을 해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시각 디자인 쪽에서도 이미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디자인 사례를 가지고 뭐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웹툰도 우리가 그림이나 그 내용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렇게 AI가 작성해 준 것만으로도 상업화해서 이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더아머나 뭐 나이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이미 오토데스크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걸 통해서 이미 스포츠웨어 뭐 운동화 이런 것에 제품 디자인을 해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UX, UI 쪽은 당연하겠고요. 패션 쪽에서도 인공지능하고 같이 패션 디자이너가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올해 생성형 AI 공모전 콘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중학생이나 대학생이 이미 책을 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제물로 제출했다가 출판까지 하게 된, 물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아니고 챗GPT랑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AI로 만든 책이 출간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로 이미 이렇게 생성형 AI가 상업화로 가고 있는 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뭐 사회 공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이나 이런 이슈들도 해결이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맥스에서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티브 AI이고요. 어도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익스프레스, 프리미어 이 각각의 여러분이 원래 친숙하게 사용하시는 툴에다가 이 제품을 탑재를 하는 거죠.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하는 방식보다는 예, 툴 안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중요한 점은 커머셜하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학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컨텐츠, 크레디셔널한 저희가 CAI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켓이나 여러분들의 생성문, 인공지능으로 만든 생성문들을 출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웹앱을 바로 출시를 했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여러 제품에 담았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월에 출시해서 베타 버전을 출시해서 지금까지 3억 개의 컨텐츠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도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는 이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를 빠르게 AI로 생성해내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세 종류로 내놓고 있는데요. 보통 미드전이나 스태블 디퓨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미지 첫 번째 파이프라 이미지 모델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 어도비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팩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로 텍스트 투 팩터라는 팩터 모델링 젠 AI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템플릿이나 텍스트과 같은 디자인 모델도 같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추억 돋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번 어도비 제품이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레이어, 뭐 힐링 브러쉬, 컨텐츠 어웨어 필 뭐 이렇게 획기적인 기술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핏이라는 기능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억 돋죠. 어느 때부터 쓰셨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2003년? 아니야. 2012년 이후부터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94년부터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플라이 벡터 모델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는 이 정도 잠깐 보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efly.adobe.com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어도비 아이디만 있다면 11월 1일 전까지는 지금 무료로 얼마든지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1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크레딧 방식으로 아마 차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다면 여기서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걸 해보실 수 있고 생성형 채우기라는 걸 해보실 수 있고 텍스트 효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생성형 다시 칠하기. 그리고 이제 원래 이번 맥스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3D를 이미지로 만들거나 이미지를 3D로 만들거나 하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모델들도 계속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난주에 가장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베타 2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10월 10일 이전까지는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12일 이후에 출시가 된 이후부터는 이렇게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2 베타라고 해서 굉장히 고퀄리티로 사람들이나 이런 형상들을 바꿔주는 굉장히 고퀄리티 품질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걸로 업데이트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를 쓸 수 있는 건 파이어플라이가 있고요. 스톡이라고 해서 혹시 사용을 해보셨다면 위에 메뉴 중에 생성이라는 메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파이어플라이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품질 에셋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마켓 같은 건데 여기에서도 만약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을 작성하셔가지고 이미지나 벡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는 new.express.adobe.com 이걸로 들어가시는 방법은 우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웹앱이라고 있거든요. 이때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실행이 되기도 하고요. new.express.adobe.com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생성형 AI가 같이 추가가 돼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이걸 3월부터 계속 베타 버전 나오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9월 14일 날 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텍스트 팩터는 지난주 불과 5일 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생성하는 방법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넣기만 하면은 네,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말고 한글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내에 소나무 정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까요? 뭐 어떤 단어든 다 적으시면 돼요. 뭐 모자를 쓴 고양이, 뭐 기타를 든 강아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원하시는 대로 쭉 문장을 적으시면 그대로 네 가지의 제한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네 가지의 이미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예, 예, 어떤 분이 오디오가 켜지셨나 봐요. 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티브 AI로 생성된 콘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프롬프트로 키워드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게 요즘에 하드였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뭐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저렇게 쓰는 거지라고 아실 수 있고 지금은 파이어플라이 2 베타 버전까지 해서 새로 나왔다라는 거.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훨씬 더 고화질의 컨텐츠들을 가지고 생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도비의 장점은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룩을 나는 이런 룩의 뭐 혹은 뭐 아트적 사진 말고 아트로 한 번 더 제너레이션 하고 싶어 하면 생성하기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이 또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성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도비는 생성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에디팅 기술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 이 기능이 있습니다. 생성형 채우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보고 포토샵에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컨텐츠물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불러다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저는 이 사진의 얼굴을 예를 들어 뭐 흑인 여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흑인 여자라고 해서 적고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터넷 속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도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어도비 서버에서 생성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흑인 여자 사진이나 아니면 이 주황색 자켓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드레스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유지하기 누르시게 되면 유지하기가 되고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식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은 상태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실 때 다음에도 이 똑같은 사진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 중에 이건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반드시 저장을 하시는 걸로 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버전은 지금 보시면 어도비 포토샵에 25.2 버전까지 베타 버전이 나와 있는데 25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 기능을 써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없는 영역에 내가 지정을 해서 아까 흑인 여자 얼굴 만들듯이 뭔가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나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확장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같은 것들을 써서 조금 하셨을 때 좀 답답함이 있으셨을 텐데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에다가 이 내용을 담으려고, 이 사진을 담으려고 하는데, 대지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 영역에다가 뭔가를 채워넣거나 할 때 우리가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같은 걸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때 우리가 이 지금 크롭 툴을 가지고 제가 대지 영역만 늘렸는데 아래쪽에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적혀 있는 게 나와요. 그쵸?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AI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동의하겠냐라는 거고 동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기다가 창문에 뭐 커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나무 적으셔도 되고 뭔가를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아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이 무드를 다 감지를 해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채워주는 이게 생성형 AI 채우기 포토샵에서 처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은 이런 창문을 지금 제시를 해줬어요. 두 번째 창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어울릴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제너레이트 해서 지금 대지가 넓어진 이미지를 손쉽게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넓혀서 이 부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제가 스톡에서 받은 사진이고,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넓은 산이나 그 구름, 스카이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서 제가 크게 대지를 넓혔습니다. 이게 다소 제너레이팅 하는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줌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좀 다소 예, 시간이 걸리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면서 확장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얘는 이미지는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예요. 네, 이 제너레이트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이렇게 넓혀줘야겠네요. 여기서부터 틀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영상이죠. 예, 비디오 파일을 포토샵에 담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의 영상에 이 없는 프레임이죠. 이 없는 프레임까지 채워주는 이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아까 그 파이어플라이 웹앱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도 같은 기능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캠핑을 갔는데 네, 포토샵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캠핑을 갔는데 여기에서 우리 집에 놓고 온 골든 리트리버가 생각이 난다. 좀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 잠깐 제 노트북에 문제가 좀 생겼네요. 아, 꼭 데모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예. 아,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 닫아볼게요. 이 얘들이 너무 리소스가 큰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생성형으로 채우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음, 잘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뭐, 우리가 뭐 선택도 여러 가지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 툴 가지고 쓰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네, 라sso 툴로 제가 여기다가 강아지 모양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하실 때 어떤 내가 모자면 모자, 뭐 옷이면 옷, 강아지면 강아지 이런 식으로 라인을 정확하게 좀 그 모양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톡의 고품질 이미 이제 라이센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컨텐츠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된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면 해시태그된 그 태그된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 제가 한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를 여기다 같이 잘 합성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포토샵한테 명령을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어플라이나 포토샵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필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손쉽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인터넷 속도랑 관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줌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 다소 온라인이어서 좀 다소 예, 느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영역 선택을 두 가지라고 얘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두 마리씩 이렇게 배치를 해줬네요. 그래서 원하는 그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포토샵에서 설명해드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 좀 설명해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도비 센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젠 AI 중에 어도비 인공지능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들, 기능들이 다 이제 어도비 센세이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된 건데, 젠 AI 중에 하나가 파이어플라이고, 저희가 9월 14일 날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파이어플라이 웹앱에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11월 1일 전까지 사용하셔야 무료로 여러 가지를 생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톡이라는 곳에서도 카테고리가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프레스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생성형 AI 말고 다른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생성형 AI도 여기도 들어왔고 포토샵은 25 버전 이상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곳에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제너레이티브 필에다가 원하는 프롬프트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원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는 28 버전 이상이시면 됩니다. 10월 10일 이후에는 2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니컬러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 투 벡터라는 이 기능이 들어왔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도비는 다른 제너레이티브 AI하고는 좀 다르게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블이나 피카츄 같이 생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비슷하지 않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점. 그래서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음, 위험성이 있는데 요거를 어도비는 일체 차단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어도비 스톡이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산이나 공개된 라이센스, 뭐 이런 만료된 라이센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비용의 고퀄리티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어서 퍼블리싱 하는 게 요즘의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지니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작자하고 사실 그 생성자하고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 만든 사람도 저작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지 그림을 그렸던 사람하고 생성자하고 데이터를 좀 다르게 유통하자라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의 모든 이미지들의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작자 장소는 어디고 수정은 어떻게 했고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걸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포토샵 내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만드시게 되면 아까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윈도우에 보시면은 네, 오늘 메뉴가 좀 잘 안 눌러지네요. 윈도우에 보시면은 음,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네이블 컨텐츠 크레디셔널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리뷰 해보면은 이 이미지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거는 파이어플라이로 제작을 한 거고, 포토샵에서 어떤 내용들이 수정이 되면 수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자격 증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든 이미지나 이것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을 보시려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뭔가 배포하실 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거 설명까지만 하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보여드릴 텐데, 보통은 이제 다른 제너레이티브 AI하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은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거에 다 그치죠. 그래서 보통 7, 80% 정도는, 인공지능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네?
정도로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어도비는 독보적인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나 뭐 이런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저 사진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으면 아, 내 경험상 저기는 우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별은 저렇게 빛나지 않아 등의 이제 어떤 간섭,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자기 창작 본성을 여기에 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파이어플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어도비 익스프레스나 CC나 스톡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고 프리미어나 서브스텐스에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토샵을 잠깐 끄고요. 포토샵이 조금 말을 안 듣네요.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이번 주에 업데이트, 방금 전에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업데이트가 하나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왜 안 꺼지지? 지금 마우스가 좀 잘 안 들려져서, 잠시만요. 네. 자, 일러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제는 인공지능 파이어플라이가 벡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맥스에서도 엄청난 화두였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윈도우즈에 가보시면 이제 새로운 패널들이 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리타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투 벡터 그래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목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베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지나면 아마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패널들을 꺼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데이트 하시면 이 패널들을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포토샵이나 파이어플라이에서 보셨던 거는 뭐냐면, 텍스트도 비트맵 이미지인 거죠. 그런데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드로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입은 서브젝트하고 씬하고 아이콘, 패턴 이 네 가지를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나는 여기에서 제너레이티브를 할 건데, 서브젝을 만들 건지, 씬을 만들 건지, 아이콘을 만들 건지, 패턴을 만들 건지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요 패널 창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뭐라고 적을까요? 예. 여기 옆에 자동차를 했으니까, 에어플랜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젝 에어플랜을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주고 이 세 가지 제너레이션이 끝나면 여기에 벡터로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하는 거를 여기에 바로 임포트를 해줬죠. 임포트를 해줬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거, 뭐 세 번째 거. 여기에 어떤 그 키워드를,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 또 다른 이런 이미지들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걸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제가 이거 눌러보면 이거 완전 완벽한 벡터죠, 지금. 그렇죠? 윤곽선만 보게 되면 완벽한 벡터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당연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패스 같은 것들을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완벽한 벡터로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벡터를 생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런 서브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서브젝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맥스에서도 조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타이거 페이스, 뭐 미니멀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단어를 적고 제너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제너레이션 하시면 거기에 맞는 뭐 아이콘이나 서브젝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제너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벡터로 되어 있는
벡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완벽한 벡터죠. 그래서 물론 들어가서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뭐 수정 색깔 뭐 이런 거 다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선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뭐 아이콘도 만드실 수 있고, 패턴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응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3D 및 AR이라고 하는 서브스탄스 제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너레이티브 AI든 인공지능이 고도화가 되면 결국은 AR, VR, XR, MR 컨텐츠물을 생성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2, 3년 안에는 그렇게 그런 컨텐츠물을 소비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디자이너 창작자들이 생기게 될 거고 거기에서의 또 생태계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샘플러나 디자이너 그다음에 스테이저, 페인터 같은 어도비 서브스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한번 제가 응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신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서브젝 같은 걸로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봤었죠. 예. 자, 그러면 아이콘하고 패턴까지 만들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응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트보드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서브젝이 아니라 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이라고 하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 생성이 되도록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씬이라고 적고, 여기에 뭐, 디저트, 뭐라고 적을까요? 제가 여기 미리 적어놓은 것들, 한글로도 가능은 한데, 제가 한글로 아래쪽에 이게 생성을 해봤더니, 뭐라 하지? 조금, 아직은 데이터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데이터 퀄리티는 굉장히 높지만, 데이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서 한국적인 건 아직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미 그 씬이 들어가도록 해서 제너레이티브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사막, 약간 따뜻한 사막에 이렇게 선인장들도 있고 하는 이런 씬을 하나 벡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다 그림을 그리시거나 대다수 그림을 그리셨겠죠. 드로잉에서 그리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벡터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벡터가 생성이 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드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 생성되어 있는 이 하나의 장면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제너레이티브 요 아래쪽에 다시 한번 벡터를 누르시게 되면 옆에 컬러 스타일 피커가 있어요. 스타일 피커를 선택을 하시고 어떤 특정 스타일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제너레이티브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아래쪽 피커로 선택된 스타일을 가지고 또다시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팩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실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무드하고 무드의 색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팩터로 만들어주는 씬도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패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도 마찬가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위에 그 타입 중에서 그냥 패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그대로, 프롬프트 키워드 그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뭐 사막에 뭐 이런, 여기에 뭐 나무도 넣으실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구름도 넣으실 수 있고, 뭐 오아시스도 넣으실 수 있고,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예, 내용을 넣기만 하시면은 패턴화 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쪽에다 하나 넣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턴으로 지금 생성을 해준 거고,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전부 다 벡터거든요.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여기 에디트 패턴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 창이 나오게 되어 있고, 뭐 패턴의 뭐 색상을 바꾸고 싶다. 전반적으로 바뀌겠죠?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럼 전체적으로 예, 이 패턴의 색상이 변경이 돼서 들어가게끔 되는. 뭐, 이 수정도 가능하시고, 어딘가에 적용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다가 패턴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스와치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에디트 스와치에다가 추가를 하신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서 패턴을 적용시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벡터랑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 내에서 서브젝이나 아니면 이런 아이콘이나 패턴이나 씬 같은 것들을 손쉽게 제작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여기 라이브러리 혹시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을 안 하시나 보네요. 네,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는 엄청 편리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담으실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에 담아놓은 거는 이제 모든 제품에서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응용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한 시간 정도 전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하나만 열어서 이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가상 스튜디오죠. 이런 가상 공간에다가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러를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3D 모델링 한 거에다가 바로 손쉽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처음 생소하지만 일러스트랑 같이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3D 쪽이 있죠. 그래서 3D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3D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아시죠? 이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엄청 화제를 많이 모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구름에 간단한 이런 아트웍을 만드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트웍을 만드신 다음에, 음, 아트웍을 만드셔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3D화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스테이저 같은 곳에다가 넘기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핑을 하셔도 좋고요.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3D 앤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윈도우 창에 보시면 뭐 혹시 사용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나온 지 좀 됐지만 3D 앤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패널 창을 꺼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3D 효과들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미 3D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파일이 됐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뭐 프론트나 뭐 혹은 뭐 라이트 탑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 뒷면까지도 다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을 뭐 보통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3D로도 만드실 수 있고 뭐 뎁스나 뭐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좀 더 깊이감 있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방금 생성을 했던 패턴 같은 걸 채워서 뭔가 재질을 입히실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재질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재질들을 이렇게 담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닝 효과 같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3D를 제작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레이싱 효과까지 해서 넣어서 조금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기능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시고 쓰시는 분도 있고 조금 빠르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에서 머터리얼 같은 것도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은 머터리얼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서 퍼블리싱을 한번 해볼게요. 익스퍼트 에세 익스퍼트 기능 아시나요?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요 에셋이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그냥 이미지 말고도 OBJ나 이런 별도의 3D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OBJ로 한번 제가 익스퍼트해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내보냈고 보시면은 여기에 OBJ 파일에 해서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도비 CC 안에 이제 서브스텐스 제품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스테이저라는 제품이 있고, 이 스테이저 제품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가상의 스튜디오나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혹은 2D 이미지도 좋아요. 거기 그런 이제 공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만드신 일러스트레이터 2D나 3D를 배치하셔가지고 어떤 또 다른 이제 3D 컨텐츠물을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별도의 브랜드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투잡으로.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한복 그 컨퍼런스 같은 데 부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전 이 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3D로 만들어 놓은 의상과 뭐 렌더링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이 스테이저에다 담아서 어, 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명이나 혹은 재질 같은 것도 입혀보고 해서 나중에 렌더링을 해서 AR 컨텐츠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3D를 이용해서 만든 그 무지개 모양 있죠? 여기 나와 있겠죠? 이 OBJ 파일을 여기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콘텐츠가 완성되지는 않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런 이제 캠페인 분위기가 나는 이 장면을 묘사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3D로 만들어 놓은 예, 요 무지개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나중에 뭐 렌더링을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준다든가 하는 효과로 하실 수 있고 3D 장면 게시로 해서 외부로 게시하셔가지고 뭔가 코업을 이어 나가실 수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작업 과정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3D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 더 추가된 기능을 보고, 요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이 목업 기능인데, 목업 기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목업 기능은 뭐냐면, 2022년 스닉스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스닉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번에 드디어 기능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브랜딩 같은 거, 패키징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때 실제로 뭐 촬영 이렇게 뭐 이런 튜브나 아니면 뭐 박스나 이런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제작을 한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약간 시뮬레이션,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게 목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윈도우에서 목업이라는 이 탭이 새로 들어왔고 이 목업을 켜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법은 2D 이미지랑 여러분들이 만든 벡터 이미지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어, 컨버전?
뭐 합성?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합쳐주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여기 우리 텍스트 벡터 했던 것처럼 요 일러 파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요 상자랑 같이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일러 파일을 여기에다가 붙이려면 왜곡도 줘야 되고, 뭐 크기도 조절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하나하나 손으로 만졌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D 이미지입니다. 2D 이미지고, 이 2D 이미지와 이걸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그냥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에서 목업을 하셔도 되고, 그쵸? 네.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메이크 하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뭔가, 네, 뭔가 저기 한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거 하나 갖다 붙여볼까요? 네. 얘랑 붙여볼게요.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랑 선택을 해서, 무겁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벡터 이미지와 이 2D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걸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좀 시켜볼까요?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대로 예, 그 이미지의 각각의 각과 방향, 각도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스스로 배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자, 이게 목업 기능인데 목업 기능을 아래쪽에 튜브 있는 데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햄버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에서도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되죠. 이거를 제가 에디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제너레이팅 된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이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물론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업 기능.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튜브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 선택을 하고 얘랑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목업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D 벡터 이미지와 2D 이미지를 두 개를 합성을 해서 각각의 왜곡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작업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Alt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시면은 또 다른, 예, 오브젝에도, 사진에도 감지를 해서 넣는 걸, 이거 다 제너레이티브 AI 가지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사진들도 다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 디자인이나 프로토타입 하는 것들을 실제로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 텍스트 벡터로 제너레이션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산인 것 같아요. 산 로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텍스트 벡터랑 이 목업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 있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생성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죠. 이게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하나하나 생성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이 사진들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벡터 아트워크하고 같이 합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되시겠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3D랑 같이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자, 아까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으로 하고 버스라고 할까요? 버스. 그러면 파이어플라이가 생각하는 버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쁘진 않지만 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아이콘이 새로 생성이 됐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죠. 벡터고 얘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스톡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예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어, 목업에 가셔서 목업이라는 걸 눌러주시거나 오브젝에 가셔서 목업 베타에 메이크 눌러주시거나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본인이 지금 만들어진 생성된 벡터가 좀 화면 확대 해볼게요. 들어와 있고 약간 회전을 시켜서 움직이는 대로 각에 맞춰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Alt 눌러서 옆에 여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네, 촬영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저런 샷이나 아니면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런 뷰포트 이런 것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런 거를 대신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디오가 한 분이 켜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랑 그 포토샵이랑 파이어플라이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보셨고 지금 사실 이게 온라인이어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 반응 보면서 하는 건데 지금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에 이렇게 기능이 들어왔고,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이스프레스랑, 그 다음에 그 프리미어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하는 기능이 새로 지난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3D 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익스프레스는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말고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문 창작자인데 이걸 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어쨌든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들고 빠르게 퍼블리싱하는 거에 있어서는 혼자서 제작해서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기획자, 마케터 혹은 뭐 디자인 시안하는 커스터머들하고 같이 코어를 많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익스프레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PSDT가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업로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업로드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어, 만들기 눌러놓고 미디 업로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여기 앞부분에 가서 컨텐츠를 시작하기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를 들면 뭐 이런 PSD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어가 담겨져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누르시게 되면 그 레이어 단위 하나하나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자나 마케터 같은 분들은 포토샵에서 특별히 작업할 건 없잖아요. 디자이너가 주는 거에 어떤 코멘트를 다시거나 협업을 해서 약간의 변형을 주시거나 뭐 그렇게 해서 퍼블리싱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토샵을 열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익스프레스에 추가가 되었고 사실은 익스프레스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프리미어 기능도 추가가 됐고 팩터 기반의 일도 추가가 됐고 PDF로 변환하거나 어떤 편집을 하는 것도 이 웹상에서 다 하실 수 있게끔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거기에 파이어플라이라는 제너레이티브 AI 기능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업로드 하는 동안 미리 업로드 해놓은 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금방 됐네요. 예. 열기 눌러보면은 이 안에 하나하나 레이어들 보이시죠? 레이어들이 각각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실제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정 같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도비 맥스에서 발표할 때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 마세요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몇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외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시 이거 삭제하고 루핑 해볼까요? 깜빡깜빡 약간 뭐 둥실둥실 뭐 약간 유령인가요? 뭐 이런 효과들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비디오 파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PSDT 파일인데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다운로드를 할 때 MP4 파일도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NG, JPG, PDF, MP4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서 어떤 또 다른 이제 재미나 아니면은 효과들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금 추가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에다가 뭐 또 다른 뭐 나비 같은 걸 하나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미디어 쪽에 보면 텍스트를 이미지로라는 생성형 AI가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정사각형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노란 나비 이렇게 적어볼까요? 해서 만들기 누르게 되면 노랑 나비 그 이미지를 제너레이티브 해서 여기에 담아주는. 그래서 레이어에 마케터나 기획자들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아트로 들어왔는데 뭐 사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래픽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또다시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 추가해 다 해서 넣어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실 수 있는 거고, PSDT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보여드렸고,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고, 아래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그 중에 비디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쪽에 가보면은, 혹시 자막 따는 기능이 프리미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아시나요? 우리가 텍스트,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오디오를 분석을 해서 텍스트로 바꿔주고 그거를 자막으로 달아주는 기능이 프리미어에 들어왔었습니다. 한 1년 전쯤. 예,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 기능을 여기 익스프레스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디오 자막이라고 해서 이게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디오 파일 제가 하나 업로드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잘 되는데 짧은 거를 먼저 하나 넣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뭐 브이로그를 시작할게요라는 간단한 짧은 영상인데 뭐긴 영상도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업로드함과 동시에 자막 캡션을 달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를 켜고 영상을 불러오고 뭐 뭐 시퀀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비디오 자막 효과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P4 파일이 동영상을 내보내면 화질 저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의 익스프레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4K, 8K까지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press.adobe.com 말고 new.express.adobe.com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를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캡션 자막이 달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일부러 제가 틀리게 넣었거든요. 브이로그라는 거는 약간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네이티브한 한국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번역형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어요. 일부러 수정할 수 있게끔 제가 틀리게 넣어놨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를 이제 시작해볼까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셔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이어가실 수 있는 이 기능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지난주 3일 전에 나온 기능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미 만들어 놨는데 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뭐 보시면은
같은 콘텐츠인데 언어가 다 다르게 되어 있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거를 같이 한번,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쫙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만약에 없다면 요거는 스킵을 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미리 렌더링을 걸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을 한 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이 사진 가지고 뭐 이것도 새로 만든 거긴 한데 이것도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을 생성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을 하고 여러분들 학교 마크 있죠? 그것도 이렇게 부착도 한번 시켜보고 이런 렌더링을 3D를 하시는 분들이면 쉽게 하는데 이걸 스테이저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로 시작하기 누르고 이 사진 가지고 해볼까요? 열기 해서 새로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인스타에다 하실 거면 인스타 게시물 사이즈로 하시면 되겠고, 그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 컨텐츠물을 가지고 뭐라 하지? 그 전체 그 SNS에다가, 전 세계 SNS에다가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요거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았는데, 예, 사각형 게시물로 해서 다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네,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하고 여기다 텍스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뭐라고 적을까요? 제가 아까는 뭐 창가에 비친 햇살 뭐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이거 원하시는 문구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햇살 뭐 이런 식으로 비친 햇살 띄어쓰기랑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면은 좋겠죠? 예. 이렇게 적고 이 상태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번역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번역하기. 이거 굉장히 핫한 지난주에 발표했을 때 핫한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50개국 언어 정도를 번역해서 컨텐츠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계 번역 정도의, 그 구글 번역 정도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네이티브로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한국어가 감지가 됐다라는 거고, 그쵸? 번역하기 눌렀을 때 한국어가 감지가 됐고, 이 원하는 언어를 고르시면 돼요. 뭐 독어, 베트남어, 영어도 하나 넣을까요? 그다음에 뭐 일본어, 일본어, 뭐 이 정도 원하시는 그 언어를 전체적으로 고르신 다음에 복제미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하나의 코스튬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창가에 비친 햇살이라는 그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서 문구로 넣어주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텍스트 스타일을 넣었다면 그 텍스트 스타일도 적용되게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미지로 혹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SNS에 게시를 하실 수도 있고 공유라는 걸 눌러서 여기 보시면 게시물 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예약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눌렀나요? 예. 게시물 예약을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이 컨텐츠를 뭐 핀트레스트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든 뭐 트위터든 뭐 인스타든 각각의 플랫폼에다가 어떤 시간을 예약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과 실제로 게시하는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새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인스타에다 올릴 거고, 뭐 핀트레스트에 올릴 거고, 틱톡에다 올릴 거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용이나 그다음에 아래쪽에 날짜를 추가를 해서 넣으시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얘가 퍼블리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기존에 이런 컨텐츠물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했죠? 어, 하나하나 만들고 트랜스퍼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 게시물 하나하나에다 또 다시 집어넣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번역 서비스까지 해서 컨텐츠물을 동시에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활용도가 마케터나 기획자분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초대 눌러서 디자이너를 초대해서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라이브러리 항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텍스트 팩터에서 만들었던 여러 그 패턴이나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가져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디자이너가 난 여기다 이 벡터 만든 걸 여기다 로고를 집어넣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같이 협업이 되실 수 있는 이런 협업 툴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익스프레스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7월, 8월부터 업데이트가 돼서 생성형 채우기나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템플릿 이것들은 계속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비디오 쪽에서 지금 요 비디오 자막 베타 버전으로 달 수 있는 거 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언어로, 각각의 언어로, 저는 여기에다 생성형으로 골든 리트리버도 한 마리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생성 채우기 누르시면 되고요. 생성 채우기로 여기다 브러쉬로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할까요? 휴지통 할까요? 해서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또 휴지통이 생성이 돼서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케터나 기획자나 아니면은 뭐 디자이너 크리에이터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한 화면에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딘가에서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성해서 집어넣는 그런 작업이 가능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지통인데 조금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이 정도 휴지통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프리미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디오 쪽에 보면 우리 캐릭터 애니메이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도비 그 CC 제품군 중에 여기에 보시면 비디오 쪽에 보시면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쓰임새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얼굴과 페이스, 그다음에 바디를 트래킹 해주는 그래서 캐릭터에다가 같이 연동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얘를 선택을 해서 열게 되면 스타터랑 그다음에 그냥 일반 클래식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터랑 프로 두 가지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캡처 중에 이렇게 보시면 칼큘레이션 해볼까요? 제 얼굴을 지금 입 모양이나 립싱크, 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캡처링해서 애니메이션 할 때 제가 말을 하거나 녹음을 하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천양대학교 오늘 어도비 CC 2024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녹음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수천양대학교 오늘 어도비 CC 2024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렇게 페이스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어서면 요 바디도 칼큘레이션 하셔서 뭐 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이 캐릭터에다 담아 넣으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교 배경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배경화면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하거나 이미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 크기도 난 유튜브용으로 내놓고 싶어. 라방이나 아니면은 뭐 썸네일 쪽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그 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이 크레용 캐릭터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음, 입이 있는 애로 하는 게 조금 잘 보이시겠죠? 입이 있는 애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좋아해요.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쓰시는 건데, 제가 말을 하면 오디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과 바디를 캡처링해서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다가 담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얘는 이제 오디오를 입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오디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MP4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썸네일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별도의 릴스나 틱톡 같은 거에다가 올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재밌는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인공지능 플랫폼 안에서 어도비 센세이랑 그다음에 파이어플라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느린 감이 있죠. 그러면 오디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과 바디를 뒤로 한번 가봐서 이 캐릭터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면 다른 캐릭터로 바꿔도 돼요. 이분으로 해볼까요? 좀 미리 보기 해보면 이분이 다시 그 같은 오디오를 립싱크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젠 AI 중에 하나고 아마도 발전이 여러 가지로 될 거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저 캐릭터를 그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려서 립싱크 레이어 이름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퍼블리싱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웹툰이나 캐릭터들을 가지고 스토리 같은 걸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과 좀 다르죠? 바디를 캐릭터에 따라서 약간 제스처나 캡처링해서 입모양이 좀 어떤 다르다라고 애니메이션 보시면 될 것 캐릭터에다가 같고 담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얘는 이제 오디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MP4 파일로 다운로드가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과거에 생각하셨던 익스프레스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월 14일에 얘도 출시가 됐고 9월 14일에 이 제너레이티브 AI, 마케팅, 비디오, 뭐 문서 전체적으로 다 물론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포토샵 프리미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진 않지만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퍼블리싱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비디오 쪽 업데이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닉스라고 해서 매년 어도비가 스닉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기술들, 우리 이런 거를 우리 제품에 담을 거야라는 기술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13일 날 발표가 됐고, 22년에 발표가 됐던 게 지금 우리 아까 봤던 목업 기능들, 팩터로 만들어주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게 들어올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냥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 열 몇 개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ig round of applause. 자, 요 기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컨텐츠 어웨어 필 있잖아요. 트래킹에서 비디오의 어떤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기능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필로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지우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포토샵이나 에펙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I just need to simply draw a mask around these people, right? Okay, cool.
and then I just need to hit the generate button. The AI will do all the work for me. All right, let's just wait for a couple of seconds to see the results. 가장 호응이 많았던, ther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you go.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They're gone.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게 이제 2D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I know. 비디오였다라는 거. Every time I see this, I got blown away. So look at the choices I got. All right. All right. I think this one looks good. Well, I believe you have seen this before, right? You can use generative AI to assist you with image editing. 그래서 아까 제가 What is the 포토샵에서 surprise here?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Well, 비디오 쪽에서도 what 이 did I tell you? This is 제너레이트 not AI를 photo. 가지고 This is 제거하고 actually 채우고 a 하는 video. 것들이 곧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Yeah, you got 이거죠. it. 이게 이제 같은 Again, 기능인데, 넥타이를 simply draw a mask around the collar. 어떤 영역으로 마스킹 처리를 하고, Alright, 그 부분에 Okay. 넥타이 같은 걸 생성을 this time, 해주는 let's give 거예요. Generative Fill a text prompt and hit generate. Again, the 이런 거 AI 나오면 is doing 굉장히 all the hard 편리하겠죠. work for me. And, 우리가 아까 목업 let's 기능에서 just wait 왜곡이나 for a 이런 couple 것들을 seconds. 우리가 We'll see the 일일이 results.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걸 보셨죠? there's a 일러에서도 type. Not super obvious.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Okay, this one looks good, right? Okay, cool. Hold on. I know But wait. this is a video, right? So let's fast fill.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비디오에 들어온 기능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로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려도 And let's not 벡터로 forget 만들어주는 the other 저게 limbs 뭘까요? and 양인가? the tail. Yeah. You're angling for another job. 어떤 손으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기술들인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번에 일러스트레이터에 텍스트 벡터로 들어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드로잉 앤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발로 그림을 그려도 And let's see what happens if I click 벡터, generate. Sometimes 벡터 a 기반의 small doodle 아트웍을 is worth 만들어주는 1,000 거라고 words.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nd voila. 자, 그리고 It's gonna carve out. 뭐 여러 Dress that 보시게 brings 되면 fabric 여러 to 가지 life.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Unlike 그래서 traditional clothing, 매직쇼 which 같이 is 이렇게 static, Primrose allows me to 의상에다가 refresh my 에펙 같은 look 효과 같은 in a 걸 moment. 주는 것도 있고 Ease. But I 이거를 꼭 And 보시면 될 것 shares 같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I'm gonna 그러니까 adjust the 3D를 camera 2D로 뭐 and 저희가 click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잖아요. 스토리보드 see 같은 what 거 we can 만들 get 때 this time. 미리 포즈를 가지고 어떤 웹툰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낼 수 있는 She 이런 sees the 기능이라고 poster 보시면 될 것 of 같아요. an ogre 말 그대로 he is 제너레이티브로 wanted. 웹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et me drag the video here. 한 click 10개, the button. 10개 정도의 기술들이 소개가 됐고, 이 기술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렸던 제너레이티브, 벡터나, 그러니까 텍스트 벡터나 텍스트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써보셔서, 익숙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디자인 방향을 담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리미어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기반 편집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업데이트되고 향상되고 했던 기능들인데, 프리미어를 켜주시면 되고, 프리미어의 베타 앱에 보면 대화에 집중하기 열기 해가지고, 베타 버전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베타 버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어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베타가 다 정식 버전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에다가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기능은 이미 알고 계신가요? 그게 알고 계신다라고 판단하고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영상에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록 지금은 열심히 자기 그렇게 네,
뭐 이런 식의 보통 인터뷰나 본인 포트폴리오 이력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런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그 영상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가 이 파일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메이트 트랜스크립션 보시면 한국어 뭐 이런 말 나오죠.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들어가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고 그 텍스트를 달아주는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오픈함과 동시에 텍스트로 자막이 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랭귀지는 이분이 말하는 게 한국어라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넣게끔 하겠다라는 뭐 이런 옵션들인데, 이걸 제가 선택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그쵸? 지금 불러옴과 동시에 시퀀스가 당연히 생겼고, 플레이 눌러보면은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비록 지금은 작은 기회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만 이분이 말하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분발하고 말 있죠. 말을 텍스트로 바꿔줘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CC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CC로 달겠다라고 하면 캡션으로도 여기에 각각 달리게끔 돼 있어요. 이 기능은 이미 한 몇 개월 전부터 나와 있었고, 저희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위에 캡션으로 달리게 됐고, 하나씩 플레이해서 보면은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록 지금은 작은 기회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분발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9시 뉴스 같은 큰 프로그램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왜 말이 정리가 안 되지? 네, 이거 보시면은 이분은 아나운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하고, 사실 뭐 이런 이제 그런 취임새, 그다음에 포즈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상 촬영하다 보면 늘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하는 거 외에도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걸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캡션을 달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거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텍스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때 텍스트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텍스트 기반 편집이라는 패널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캡션에 가셔서 여기서 언어를 골라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랭귀지를 다운로드를 처음에 받으셔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한국어로 바꾸셔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있었던 옵션 있죠? 그걸 선택하시고 넣어주시면은 말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기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능인 거고, 캡션이 자동으로 달려버렸네요. 제가 캡션으로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CC에서 불러올게요. 자, 이번에 이제 추가된 기능은 뭐냐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 이 기회들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이 부분은 난 삭제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기존에는 여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타임을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가가지고 컷 편집 같은 걸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텍스트를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부분에 클립인지를 표시를 해주죠. 그죠? 그리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추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출을 한번 해볼까요? 추출을 하면 두 개가 쪼개지면서 컷 편집이 되면서 나눠지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죠. 붙는 거고 만약에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기고 여기에 뭐 다른 걸 넣으실 수도 있고 리플 딜리트 하셔가지고 컷 편집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끔 편집이 되어 있죠. 이 텍스트 기반 편집도 나온 지는 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능한 거는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 노력? 뭐 이런 말을 해볼까요? 노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노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노력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뭐 컨트롤 C 하고 이쪽 부분에다 컨트롤 V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면 노력할 네, 노력이라는 그 부분만 따로 컷 편집돼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만약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노력, 뭐 뉴스가 몇 개나 있는지, 뉴스 2개 있네요. 뉴스에서 뭐 이 부분 복사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기다가 컷 편집 같은 것들을 손쉽게 이렇게 넣어 가실 수가 있죠. 뉴스 같은 9시 뉴스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필터 기능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분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은 이게 멈춰져 있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대괄호랑 점점점으로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표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얘가 필터링을 해주고 딜리트를 눌러서 딜리트 all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한 컷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큰 프로그램들에서 여러분들 볼 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커버는 기능이에요.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연결이 되게끔 컷 편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능이 하나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늘도 제가 어떤 고객사로부터 문의를 받았는데,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 제거 기능이 들어왔는데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가시면 오디오라고 적혀 있는 패널로 바꾸면 오디오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을 먼저 보면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페리카나의 새로운 모델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뒤에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 들리죠. 쉬잉 소리 같은 노이즈 같은 것들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이것도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보강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다이얼로그 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인핸스 스피치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고 제가 인핸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소리를 분석하고 뒤에 노이즈가 있다면 그 노이즈 부분을 빼주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반갑습니다. 네, 제가 페리카나의 새로운 모델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해제해보면 제가 페리카나의 새로운 모델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인사드리게 나는 되었는데요. 거죠. 그래서 이 인핸스 스피치 이 부분의 내용이 조금 프리미어에서는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마지막 기능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40분이 돼서 이 3D 쪽을 저희가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패턴을 생성을 하고요. 이 패턴 생성한 거를 샘플러에다 넣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패브릭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3D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가방이나 이런 곳에다가 텍스처링을 넣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요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서 렌더링을 해서 바로 원래 없는 패턴이죠. 이 없는 패턴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일러스트레이터 텍스트 팩터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고 모델링은 여러분이 만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입히고 글씨 입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랑 같이 카메라랑 이런 것들 원근감 이런 거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3D 툴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도비 맥스라는 이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 포토샵의 제너레이티브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일러스트 기능 이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 벡터로 생성을 하고 패턴도 생성을 하고 아이콘도 생성을 해서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와 이번에 어도비 맥스에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긴 시간, 사실 이게 실습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데, 긴 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꼭 11월 1일 전에 써보셔서 여러 가지로 생성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유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예, 조금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많이 써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또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학교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